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스맘입니다. 새해가 바뀌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저도 주말은 잘 보냈는데 입술이 안 낫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. 여러분도 특히 발달장애 어머님들은 몸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? 저 또한 나름대로 잘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입이 안 나서 주말 내내 조금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희 아이도 약을 먹거든요. 그 전에는 분당서울대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지금은 성남시 의료원에서 자해하거나 타해, 그 다음에 또 어떤 각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을 먹어요. 약 먹은 지는 거의 지금 10살이니까요. 거의 한 3,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처음에 아이 약을 먹기 전에는 너무 어리니까 병원에서 약을 주지는 않고 저한테 우울증 약을 좀 처방을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. 그러고 모든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. 저 또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이한테 약을 먹이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좀 위험한 약을 먹이는 듯한 느낌? 그게 제가 아들이 먹는 약을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뭐 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될 1, 2급 약에 분류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먹은 적도 있고요. 그리고 아이를 먹이기 전에 아는 발달장애 지인을 통해서 아이를 먹이기 전에 엄마가 미리 먹어보는 엄마들도 있어서 저 또한 그랬거든요.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각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눈은 떠 있는데 자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예, 그런 정말 무서운 상황은 아니는데 자기 머리에서 이걸 조절이 아이가 안 되니까 약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용량 조절을 못하면 아이 자체가 그냥 눈은 퀭하고 멍한데 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? 그런 모습을 저도 초기 때 저희 아이를 좀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럴까요? 그래서 처음에 초기 때는 약 먹일 때 한 달 정도 가까이 너무 속상해서 좀 신랑 몰래 울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엄마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너무 또 좀 제 마음에서 받아들였던 어떤 그런 약의 느낌은 아이한테 그렇죠. 세제나 옥시크린 이런 거를 조금씩 아이한테 먹이는 듯한 느낌의 그런 강도의 그런 마음이었어요. 저걸 많이 먹거나 어떤 조절을 못하면 그 독한 약을 아이가 그냥 약간 널브러진 듯한 느낌? 그래서 어떤 엄마나 발달장애 엄마시라면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같이 느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약을 물어봤어요. 저 약사 선생님한테 아이가 약을 많이 먹으면서 또 부작용은 없느냐라는 말을 또 물어봤는데요. 저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4배 정도까지 먹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만큼 머릿속에서 어떤 행동이라든가 상황적인 어떤 부분들을 그만큼 좀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좀 각성이나 자해, 타해하는 그런 약들을 또 그렇게 용량을 또 늘려가면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되게 크게 착각했던 게 아이의 몸무게가 늘어나면 약도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선생님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. 하지만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100을 봤을 때 약을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한 50 정도, 그 다음에 나머지 50은 이제
행동치료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를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순간 좀 착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보면은 약이라는 거는 정말 뭐 고혈압 약, 뭐 일반 약들도 그러겠지만 어린 아이가 좀 장기로 쭉 복용한다는 거는 엄마로서 되게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또 안 먹일 수는 없어요. 그거를 안 먹이면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센터 아니면 1대1 치료 같은 데에서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. 어머니 토끼 아들 토끼분 오늘 약 안 먹었어요?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상담이 들어가거든요. 이럴 때 아이가 약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에 정말 마음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. 엄마들도 또 아이의 약을 깜빡하고 또 안 먹일 때가 있어요.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저 또한 또 몇 번 그랬고요. 그래서 엄마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식사 후에 좀 담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빠한테 약을 조금 고정적으로 아이한테 좀 하나라도 챙겨달라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약에 대한 속상한 부분들도 있고, 그리고 1년 전에는 기존에 있던 약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바꾸다 안 돼서 한 1년 정도 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약에 대한 안 맞는 부분들, 그리고 뭐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병원에서 약을 좀 바꿔주세요. 바꾸기 위해서 조금 뭐 쉬어주세요. 또 와서 또 다른 약 또 투여하고,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너무 사실 힘들고요.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, 특히 분당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 거의 다 아시겠지만 예약을 해도 앞에 진료가 또 있을 경우에는 뭐 상담이 늦게 끝난다거나 지연이 될 경우에는 뭐 예약을 해도 뭐 2시에 예약했지만 뭐 4시에 진료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어른들도 2시간을 기다리기 힘든데, 특히 중증 발달장애, 특히 자폐 친구는 2시간을 기다린다는 건 엄마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후에 거리도 있고 해서 저도 가까운 병원 성남시 의료원으로 바꿨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초보 엄마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보다 다 이제 판단력이 또 좋으시고 다 지혜롭고 똑똑하시겠지만, 거리에 아이의 치료실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리에서 느껴지는 엄마의 피곤함이 상당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느 치료실에서 어떤 선생님을 좀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, 너무 거리가 멀다거나 엄마가 그 거리를 커버를 못하고 그 피곤함이 누적된다 그러면 그 치료는 과연 어떤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사실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경험상 어떻게 보면 뭐 주변 지인들이 이 얘기를 들어봐서도 그렇고, 나중에는 엄마가 그렇게 이제 어떤 뭐 거리 생각 안 하고 아이를 위해서, 당연히 엄마니까 아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최선을 다하죠. 하지만 같이 또 그 세상에 아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가족과 그 저처럼 본인 자신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리 부분, 뭐 또 선생님 부분, 모든 거를 다 좀 생각을 해서 아이의 또 치료라든가 뭐 치료 방향,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
조금 들어서 오늘은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. 그리고 어떤 너무 먼 거리는 엄마를 너무 지치게 하기 때문에 좀 가까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치료실,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까운 동선 안에서 우리 아이를 엄마의 피곤함을 덜면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제 경험상 맞지 않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발달장애, 중증 발달장애 자폐 아동을 키우는 1인 엄마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부분이었고요. 그리고 어느새 부촌 종합사회복지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. 네.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전히 춥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요. 그리고 좀 있으면 2, 3일이면 아예 방학 시작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아이랑 장애인 활동보조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이랑 방학 동안 어떻게 보낼까 고민 너무 중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?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또 고민을 한번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있으면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스맘이었습니다.